저희는 한터와 다르게 가겠다. 우리의 목표는 메가스터디다. 해커스다. 에듀윌이다.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인데 우리의 경쟁 상대는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현백이 아니다. 우리의 상대는 야구장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A조는 한 분은 정답 맞추셨어요. 야구장처럼 네. 오면은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는 건가? 네, 비슷해요. 거의 90% 비슷해요. 쇼핑 그 매출 높이고 자기네한테 오면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게 자기네의 존재 이유나 비전이 아니고 행복이나 뭐 인생의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야구장처럼 그런 거를 제공하는 공간이 이제 기업이 되겠다. 저는 그런 게 떠오르는.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단순히 롯백, 현백 이런 식으로 좁히지 말고 직접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홈플러스죠. 근데 생각해봤을 때 사람들이 야구장 가서 뭐 해요? 추억을 만들잖아요. 가족끼리 가서 주말에 가서 같이 야구를 보고 뭐 치맥도 하고 이러면서 응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추억을 만들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주말이란 시간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 이마트로 와서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장으로 가실 분들을 우리한테로 모셔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멀티플렉스를 만들겠다라는 게 의도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막 일렉트로마트 이런 거 이제 이마트에서 만들었잖아요. 물론 좀 폭망하긴 했지만. 근데 그런 도전 자체는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사실 아까도 한터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한터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론고시계가 되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해서 학생들이 뭘 어디서 어떻게 처음부터 준비할지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 여기를 가요. 여기를 가가지고 85만 원을 주고 그냥 줌 라이브 강의만 들어요. 근데 85만 원 한 달에. 너무 비싸다 솔직히. 너무 없으니까 학생들이 여기라도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라도 이제 듣자라는 차원에서 실제로 언론고시 준비한다고 하면 전부 다 한터들을 하거든요. 그게 독점이에요, 독점. 그 독점에 어떤 균열을 내보자. 그러니까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걸 좀 평평하게 만들어보자. 우리가 건전한 라이벌이 돼보자. 경쟁자가 돼보자. 그래야 한터도 발전할걸요. 실제로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아무래도 한겨레 신문이다 보니까 좀 좌파적인 사상과 이념을 주입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코로나 전에는 회식 같은 거 많이 했대요. 학생들을 데리고 회식을 하면서 이제 한겨레 기자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나쁜 건 아니죠. 어떤 정보나 그런 거 알려드리니까 기자 생활 전반에 대해서.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의 갑질. 왜냐면 너희는 학생, 나는 기자. 그런 갑질 사례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저희 연구원님 중에서도 한겨레 문화센터를 들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갔더니 그 잘 쓴 글을 소개를 해드린대요. 근데 맨날 똑같은 사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그냥 될 놈이 가서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사실 근데 학원의 존재 가치는 합격할 만한 능력과 역량이 없는데 그걸 길러서 합격을 시키는 게 사실 학원의 존재 가치잖아요. 그럼 학원은 왜 옵니까? 진짜 자기 혼자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크다는 거죠. 저희는 한터와 다르게 가겠다. 우리의 목표는 메가스터디다. 해커스다. 에듀윌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해서 학생들이 몰라서도 준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물론 본인이 법조인이 되고 싶다. 혹은 뭐 회계사가 되고 싶다 해서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냥 내 주변에 전부 다 고시하니까 고시하고 내 주변에 전부 다 로스쿨 준비하는 로스쿨 가고 경영학과 아시잖아요. 뭐 대부분 다 시파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걸 찾아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의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봐라 얘들아. 모든 학생들이 저희의 수요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생들. 전혀 생각이 없다가도 저처럼 저는 사실 언론사 관련된 스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 흔한 학보사, 학교 신문도 안 했어요. 제 자기소개서 보면은 그냥 막 삼성 드림클래스 한 거, 이런 거, 네, 막 교육봉사 한 거, 막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준비 스펙 하나도 필요 없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합격을 했으니까. 학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기자라는 직업,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사실 매력적인 직업은 맞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내가 쓴 기사를 실제로 대중들이 보고 평가를 해주고 댓글로 달고 하거든요. 그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해요. 대중들이랑 소통을 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기자라는 직업이 왜 매력적이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신승범이라는 수학 강사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 강사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전에 일어나서 딱 신문을 한 본대요. 보고 이제 수업 준비하고 수업을 하시는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시간을 거의 막 다 쓰는 거잖아요. 본인의 시간을. 그러니까 본인이 억지로 시간을 내서 신문을 본다는 거죠. 근데 기자들은 그냥 신문 보는 일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남들처럼 그렇게 2중 3중으로 시간을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매력적인 거죠.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지식과 정보를 공부하는 것 뿐인데 그게 곧 일이에요. 매력적인 직업은 맞죠. 어차피 알아야 될 거거든요. 집도 사야 되고 뭐 차도 사야 되고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대한민국 지 금리가 얼마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냥 기자들 일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기자란 직업을 월급 받으면서 다닌 학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참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동일 나이에 사실 저희가 만약에 삼성을 가면은 그냥 진짜 영업 말단 직원이잖아요. 사원. 근데 기자는 직급이 없어요. 그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물론 기자도 있어요. 평기자, 차장, 부장, 뭐 위에 국장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그 대기업들처럼 이런 위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대부분 다 기자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 기자라 불러요. 대부분 다 기자님 하거든요. 제 아는 친구가 또 얼마 전에도 뭐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삼성 말단 직원이 뭐 이재명 어떻게 만나겠어요? 안 만나줄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젊은 나이에 어떤 그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견문과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직업은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출근을 안 합니다. 출근을 안 해요. 코로나 전에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출입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내 정치부 기자다. 그러면 국회로 가죠 보통. 근데 만약에 내가 뚜렷한 출입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카페에서 근무해요. 그건 되게 좋은 점이죠 사실. 왜냐면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랜선으로는 이렇게 좀 싫을 수도 있겠지만 랜선으로만 갈굼을 당하고 대놓고는 안 당한다. 근데 대부분 직장 생활하신 어떤 직딩들은 그냥 그 싫은 사람이랑 한 공간에 계속 같이 있잖아요. 얼마나 싫겠어요. 진짜 보기도 싫은데 마주치기도 싫은데 한 공간에 막 몇 시간씩 같이 있어. 너무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기자는 직업 매력적이긴 해요. 그리고 또 시간에 되게 유연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예를 들면 17시까지 마감이다. 그러면 마감 시간만 지키고 나면 또 빨리 퇴근도 하고 대신 만약에 밤에 무슨 일이 태웠다. 그럼 뛰어가야죠. 그러니까 유연근무제. 그러니까 일이 생길 때마다 열심히 하는 시간을 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은 직업이긴 하죠.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게 곧 직업이다 라는 점 그리고 시간을 되게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2017년에 비트코인 사태가 터졌잖아요. 막 폭등했을 때 그때 이제 당시 홍남기 지금 경제부총리세요. 경제부총리가 그때 막 비트코인 대책 반장 그런 거였는데 엠바고를 걸고 그러니까 엠바고가 몇 시까지 보도하지 마 이거거든요. 비트코인 뭐 투기 수요 근절 방안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핵폭탄인 거지. 정부에서 규제를 때리니까. 그 기사를 다 팔았어요. 그 엠바고 터지자마자 다 팔고 나왔어. 돈 엄청 벌었지. 왜냐면 그거 딱 발표되자마자 떡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게 되게 기자들의 좀 적폐 같은 것도 있는데 그만큼 지식과 정보를 좀 선도하는 것 있는 거죠.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과천대유 대장동 같은 경우도 그 김만배 씨가 머니투데이 기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그렇게 나쁘게만 활용이 안 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창립 팀원이세요 거의. 저희가 사실 수익 구조를 통 크게 어떻게 해놨냐면 원래 보통 월급이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시급 정해놓고. 근데 저희는 상방을 막아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만큼 벌어가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이 곧 개인의 성장으로 갈 수 있게끔. 뭐 회사가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도 더 많이 가져가시.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 수익 분배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족을 하실 거예요. 동기부여 잘 내실 거고. 사실 대부분 모든 샐러리맨은 상방에 막혀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는 350만 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는 뭐 얼마. 물론 대기업들의 성과가 많이 주긴 하지만 저희는 그 상방을 아예 두지 않았습니다.